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올해 시행된 지역인재 9급 국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 쭉 올리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었는데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기출문제 풀이 먼저 한번 보고 이론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비평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비평하는 글쓰기니까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논거를 사용할 때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게 논거라는 게 근거니까 근거를 우리가 정할 때는 당연히 주제에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타당성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치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공정성은 공평한 자료나 정의로운 자료인지, 뭐 한쪽에 편향된 자료라든지 어떤 차별을 의미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는, 그지? 이건 쉽죠.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요걸 기준으로 근거를 찾아야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이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꾼다.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꾸면 됩니까? 바꾸면 안 되죠.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죠. 일관성이 필요하죠. 앞부분에선 찬성했다가 뒷부분에선 반대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사, 현안, 비평문을 쓸 경우에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다. 당연히 관점 수립하고 써야죠. 비평문은 이제 자신의 어떤 비평이 담긴 글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형제를 폐지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비평문을 쓰고 싶다 하면은 사형제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관점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점이 당연히 필요하죠. 3번 먹고 4번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맞죠? 비평하는 글쓰기는 문학적인 수사를 쓴다든지 어려운 표현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글을 써주는 게 좋겠죠. 정답은 이렇게 2번이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2번 볼게요. 표준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표준 발음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겹받침 문제죠. 겹받침은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겹받침은 원래 뒤에 모음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애가 붙었다고 적어요. 조사 둘 다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흘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흘게. 이게 이제 표준 발음이에요. 흐게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맞고, 다시 흐게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탈락시킨 다음에 여듬시키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다 발음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받침만 연음시켜가지고 앞에 받침 발음하고 뒤에 받침도 뒤에서 연음돼서 발음되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었을 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단독적으로 쓰이거나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는 하나를 탈락시키죠. 예를 들어서 흑이라고 치면은 그냥 단독적으로 발음하면 흑, 그죠?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맞고,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흑에다 과를 붙이면은 흑과 이렇게 되겠죠. 자음군 단순화 탈락 일어나고 된소리대기 현상 해서 교체 두 개 일어났네요. 이게 맞죠. 그래서 흘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흑과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보세요. 어제는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체증이라고 안 하고 체증이라고 하죠. 교통체증. 그죠? 체증 틀렸고. 그죠? 3번. 참고적으로 이 체증, 체증이 있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다. 이 체증은 둘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체도 막힐 체자고 증도 증상할 때 증자, 둘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 이거. 체가 우리말이 아닙니다. 순우리말이 아니고 둘 다 한자어라서 사이시옷도 붙지 않고
사이 소리도 첨가되지 않게 발음된 게 이제 원칙. 교통체증. 3번 보세요. 한국의 인사말에는 정겨움이 담겨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인사말이 아니고 이제 인사말이 맞죠. 인사말이 맞습니다. 발음할 때. 이것도 사이 소리가 첨가가 안 되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외워놓으라고 선생님 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외워놓으라고 이제 했었는데 예를 한번 몇 개 더 들어볼게요. 헷갈려요, 되게. 인사말도 그렇고 사이 소리가 첨가될 것 같은데 첨가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사말, 뭐 반대말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말. 사이쇼도 안 쓰고 그리고 머리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이쇼도 쓰지 않고 발음도 사이 소리 발음 안 하고 그대로 발음합니다. 인사말, 반대말, 머리말 이렇게.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생산력. 생산력 보세요. 생산력. 생산 플러스 력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단어 형성 자체가 이제 2차적으로 형성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애초에 단어가 하나 있고 뒤에 뭐 접미사가 붙는다든지 접두사가 붙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파생어가 형성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에서는 이제 유음화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비음화가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거 아무튼 발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 그냥 해보면 생산력이라고 하죠. 생산력. 이렇게 발음돼서 맞고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로 위에다 써볼게요.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권력을 만약에 발음하면은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권력이라고. 이건 유음화가 적용된 거죠. 유음화. 누구나 다 권력이라고 하지 권력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공자를 앞에 붙여 접두사를 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공공의 권력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 뭐 이런 어떤 공공의 권력을 말하잖아요.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공권력. 갑자기 똑같은 권력인데 앞에 공만 붙었을 뿐인데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적용돼 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차적으로 원래 있던 단어에 접사가 붙어서 좀 뭐 2차적으로 형성된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음화가 적용되는 걸로 발음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생산력도 마찬가지. 사실 유음화가 적용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비음화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생산력. 그래서 비음화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보세요. 3번 아주 쉬웠죠? 문맥상 이거는 선어말어미 파악하라는 거죠. 선어말어미. 이건 뭐 형태소 분석만 하면은 금방 풀죠. 하, 시, 엇, 겟, 더, 구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형태소가 하, 시, 엇, 겟, 더, 구나. 그죠? 이것만 분석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시는 주체 높임, 주어를 높여주고, 엇은 과거 시제, 겟은 추측, 더는 회상, 군하는 이제 뭐 감탄 영업이죠, 그죠? 그래서 없는 거 찾아보니까 진행만 없죠. 추측 있고요, 겟, 회상 있고요, 더, 주체 높임 시 있죠. 다 있네요.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4번도 아주 쉬웠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나와. 1번이 정답인데 쭉 읽어보면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잖아. 화자의 마음, 그죠? 뭐 호박을 심고 살아라,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아라 하면서, 그치? 산자락에서 아들 달라고 살아라, 금음탐처럼, 그치?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으면서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포함되는데 자연과의 갈등을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죠? 시구의 반복이 이렇게 나오죠. 뭐뭐하며 살아라, 뭐뭐하며 살아라. 이게 대구법 쓰였고 맞고. 전원적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골의 삶이에요. 자연 속 자연의 삶. 도시에서 떨어진 삶이에요.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 맞고. 들찔레 금음딸, 여기 나오죠. 금음딸, 들찔레. 지향을 표현한다, 맞죠? 표현하죠. 정답 맞고요.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1초 만에, 1초는 아니고 한 20초 만에 풀 수 있죠. 넘어가서 5번. 이게 토론의 논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실 기본 사항인데 이게 나왔어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 학교에 학생한테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시험 전날에 이렇게 따로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이거를 논제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시험 보고 좀 놀랬거든요. 진짜 나왔길래.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사실. 정말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네,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조건만 맞추면 돼요. 사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라서 암기가 아니라 오히려 쉽죠,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쟁점이 하나다. 쟁점이라는 건 다투는 지점입니다. 다투는 지점. 토론이라는 게 찬성 반대가 이제 논리적으로 다투는 거니까 뭐 이 사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대쪽에서는 이 사안은 이 점에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나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다투는 지점. 그게 이제 쟁점입니다. 하나여야 된다는 거. 어쨌든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당연히 명확하게 애매하게 쓰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 완결된 긍정문으로 찬성 측의 입장.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쪽으로 서술돼야 돼. 쉽게 말하면 변하는 쪽. 변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서술이 돼야 돼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정확한 표현 쓰라는 거죠. 자, 한번 보기를 볼까요?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를 개방하면 안 된다로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안 된다로 바꿨죠. 여기 보세요. 안 된다. 보세요.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틀렸죠. 안 된다라고 쓰면 안 되고 이게 맞아. 그죠? 이게 틀리고. 틀렸어. 1번은. 2번 교내에서 무분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 무분별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이게 애매하잖아. 그죠? 그죠? 어디까지가 무분별한 건지. 그지? 간식을 과자 2개를 먹는 건 괜찮고 3개 먹는 건 안 괜찮은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분별한 건지 애매하잖아. 근데 이거를 과도한 간식 소비 어디까지가 과도한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그죠? 어디까 10개는 과도하고 8개는 안 과도한 거. 어떻게 어디까지 과도한지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분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틀렸죠. 하나. 3번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요 이제 의문문인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의문문이니까 틀렸죠. 일단 이거는 틀렸고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운동을 제한해 보자. 제한해 보자. 이게 뭡니까? 갑자기 제한하는 말이 됐네. 이게 틀렸죠.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돼. 뭐 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의미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찬성 쪽으로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 이 2개잖아, 이게 지금. 2개, 그지? 2개니까 하나 없애고,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다 맞죠. 그래서 잘 고쳤습니다. 4번. 긍정문이고, 찬성층 입장을 담았고, 부정확한 표현도 없고, 쟁점도 안 하고, 다 맞죠? 4번이었고요. 정답 4번이었고 6번 봅시다. 6번부터 이제 독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겠군. 여기 보세요.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긴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과다하면이 아니고 뭡니까? 적으면이죠. 적으면. 도파민이 적으면 지나치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정답이 1번 틀렸네요. 그죠? 바로 나왔네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도파민 단식 방법으로 격렬한 운동이 있다. 여기 있죠. 격렬한 운동. 네. 격렬한 운동의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그죠? 그래서 도파민 단식 방법으로 격렬한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겠군. 맞죠? 딱 맞죠? 자, 3번 보세요. 뇌가 감각적 자극에 적응하면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겠군.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과 자극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죠. 3번 맞고요.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겠군.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취약점을 노린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 이용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서 풀면 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6번까지 너무 쉬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하면서 시작되는 글인데, 박제가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사 시간 저기 한국사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할 때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진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이게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시험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박제가를 딱 보고 실학자 이게 떠올랐을 거야. 조선시대 실학자 이렇게 떠올랐으면 정말 쉽게 풀었죠. 아주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던 이제 실학자인데, 딱 보면 배경 지식이 이 글은 100%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가 쓴 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쉽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제 뭐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내용 봅시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하면서 비유를 했죠. 비유. 우물에 비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이 없다. 모습을 볼 수 없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나라에는 도장, 도공, 풀무장이가 일이 없어졌고, 그 결과 기술이 없어졌다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만든 사람이 없어지고, 만든 사람이 없어지니까 기술이 없어지고, 악순환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비, 이건 이제 이 글 딱 그런 거죠. 이제 소비하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하면 기술력도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한다. 뭐 경제 발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제 발전. 이 논리예요. 이 박제가 하는 말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생산이 되고 기술력도 올라가고 경제도 발전한다. 이게 계속 순환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됐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해져서 서로 구제할 길이 없어서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쓰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합니다. 내용 봅시다. 적절한 것이에요. 농업의 성행과 비교하여 상업의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농업이 황폐해져서 비교하여, 틀렸죠. 성행과 비교하지 않았죠. 상업의 위축을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상품 공급의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든 형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반대가 됐죠. 반대. 이제 소비 부족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생산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반대여서 틀렸고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활동을 일상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 뭐 우물에 비유했죠. 우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면서 일상생활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비유. 딱 비유가 나와 있죠.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서, 뭐 교류하지 않는다는 말도 없고 사실 흘러간다라고 해서 뭐 넘어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죠? 교류하지 않아 이런 말은 없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은, 이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우리는 일단 서술 방식부터 봅시다. 예시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쉽죠. 대조는 차이점, 대조는 대상 간의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이제 대조입니다. 서사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서사고, 인용은 뭐 그냥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치? 내용을 인용한다든지 끌어다 쓰는 거죠. 내용을 끌어다 쓴. 그치? 자,
자 보세요. 쭉 읽어보면 우리는 웹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서핑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조류에 올라탔다. 추천 알고리즘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게 이런 게 떠있네 해서 누르고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사이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읽어내고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시다. 9번 보세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밀린 대금이라는 건 돈이죠. 돈을 모두 냈다는 거야. 그죠? 냈다 이 말이니까 돈을 내다는 이 어이자 결제입니다. 결제 요거는 이제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는 이거 상급자에게 이제 승인을 받는 거 승인 받기. 그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자는 결제이죠. 돈을 내는 거니까 제가 돈 내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내야 됩니까? 이렇게 오케이? 결제 돈 내는 거예요. I자는 이제 상급자한테 승인받는 거. 1, 3번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하기가 땡땡스러웠다. 곤욕이 아니고 곤혹이죠. 곤혹. 정답 1번입니다. 곤혹입니다. 이거 한자어인데 미혹하다 할 때 혹자예요. 미혹하다 할 때. 그래서 아무튼 곤혹이 맞는 단어입니다.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10번 봅시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보세요. 편의점은 한국에서 일상에 가까운 시설이 되었다. 여기 있죠.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여기 있고 1번. 2번 편의점은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보다도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편의점 밀도, 인구 대비 밀도를 따지고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정답이래. 2번은 맞고요. 3번 편의점은 한국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여기 보세요. 공적 영역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진출이지 진입 장벽이 부족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정답이 3번입니다. 틀렸고 적극 진출하고 있다가 맞죠? 4번 편의점은 일상 대화에서 화제가 될 만큼 삶의 일부가 되었다. 네. 여기 있죠? 일상 대화에서 창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4번 맞고요. 정답이 3번입니다. 적극 진출이라 진입 장벽 아닙니다. 자, 11번 보세요. 가에서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일단 이런 거는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스킬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킬이 필요한데 일단 딱 보기를 먼저 봐요.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봅니다. 보기를 먼저. 그럼 딱 첫 번째 가, 라 두 개 중에 하나죠. 보기를 보면은 가 아니면 라가 처음이니까 또 마지막 봐요. 라 아니면 다가 마지막이니까 요걸 힌트로 삼아서 첫 번째에 뭐가 가장 오면 적절할까 두 개 중에 마지막에 두 개 중에 뭐가 오면 적절할까 이걸 판단하면서 풀면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줄이는 거지. 이 속어법이라고 속어법. 우리 속어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뭐 다른 시험 어떤 필수적인 어떤 방법이죠. 스킬.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기를 없애는 게 하나만 남겨둬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가와 라 중에 먼저 오는 게 좋은 게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판단하면서 풀어볼까요? 가를 보면 자기 재물을 혼자서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재물쓰기야. 재물쓰기 주제가. 그치? 재물이라는 건 물건이잖아.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형체가 혼자 쓰는 거. 혼자 쓰기. 남에게 베푸는 게 있죠. 또 남에게 베푸기. 풀기. 두 개로 나눌 수 있대요. 근데 이 혼자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을 쓰는 거야. 있는 것을. 형체가 을 쓰기. 그치? 남에게 베푸는 거는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형체 없는 마음으로 쓰는 거래요.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딱 제시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다음 라를 봐봐. 일단 간에 읽었고 라를 보세요. 형체가 있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둑이 훔쳐갈까요? 갑자기 형체가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잖아.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처음에 나오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 그지? 처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라는 처음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먼저 가에서 이렇게 재물쓰기란 이렇게 나뉜다 해서 설명해주고 뒤에서 이제 형체가 있는 건 어떻고 없는 건 어떻고 뭐 이렇게 베푸는 건 어떻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가 1번인 것 같고 라는 1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 고르라야겠죠? 1, 2번 보니까 라가 또 마지막이네. 라는 마지막, 그죠? 라는 마지막. 그래서 이제 가, 나, 다를 이제 정하면 되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내용 연결 표현이 딱 있죠? 그렇다면과 그런데 이것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어떤 게 이어지면 좋을까?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보세요. 다 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을 형체로 쓰면 달아 없어지기에 이르나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면 없어지는 법이 없다 하면서 형체 있는 것을 쓰면은 없어진다. 형체가 없는 것을 쓰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가 다음에 다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 달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만한 것이 없을 테니 이는 어째서인가 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그래서 요거 하나 골라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라 이게 3번이고 형체가 있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둑이 훔쳐갈까 염려도 안 되고 불에 타 없어질까 걱정도 안 되고 운반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없으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 나라입니다. 가다 나라 2번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맞춰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풀어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표 형식을 잘 활용해 보세요. 네, 12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지금 어떤 의견 양극화 양극화에 대한 글인데 이것도 똑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보세요. 논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겠군. 그래서 보세요. 나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동조하거나 그냥 의견 자기 생각 강화하면서 안주해버린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상호 비판만을 입수하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 합리화만 하거나 말을 안 하니까 혼자 생각만 하니까 상호 비방만을 하게 된대요. 자, 논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겠군.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기 쉽다. 의견을 말하지 않는 논쟁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의견 양극화가 심화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겠군. 여기 보세요. 의견 스펙트럼의 양극단만 보일 뿐 이렇게 의견 양극화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는 중간층이 없어지고 그런 사회에서는 집단 간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침묵하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심화되면 침묵하게 된다. 맞죠? 3번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좁다면 이 좁다는 게 뭡니까? 의견이 공유가 안 된다는 거. 공유 안 되고 논쟁도 안 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양극화. 그럼 부정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양극화 심해짐.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군. 그렇죠? 중간층이 좁다면 한번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중간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침묵이 일상화된다 이거죠. 여기 이것도 맞죠. 중간층이 얇아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다.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4번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을 최소화해야 된다. 아니죠.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한다. 그치? 많이 해야 좋다. 정답이 4번이 틀렸죠. 그래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죠. 논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화가 아니고 많아져야 된다. 정답이 4번이 틀렸네요. 넘어갑시다. 3번 보세요. 3번이 사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쌤은 그냥 전부 다 쉬웠는 어렵진 않았는데 요게 그나마 좀 어려웠다. 상당히. 잘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곱다일은 동사고 곱다 2, 3은 형용사다. 이게 지금 다 동음이유어를 지금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동음이유어죠. 동음이유어. 1번 보면 곱다일 보면 이익을 보려다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다. 이런 단어가 있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나 돈 고봤어 하면은 나 돈 손해봤어 이 말이야.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머릿속으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니까 나 좀 고봤어 하면은 돈을 잃었다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그 다음 이 보세요. 곱다 이 모양 생김새 행동거짓 따위가 아름답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곱다, 그치? 아유 참 얼굴이 곱다, 옷이 곱다. 이 아름답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이건 쉽죠. 형용사. 3번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얼었다는 감각이 없는 상태거든. 상태. 이것도 형용사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죠. 손해를 입는다.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궁금하잖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래서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궁금하니까 이거를 헷갈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동사 형용사 확인하는 방법 뭡니까? 첫 번째 의미 가지고 파악한다. 동사라면은 이제 뭔가 움직임 또는 변화의 느낌, 변화의 의미가 있죠. 형용사는 항상 얘기하는 상태, 이제 뭐는 성질 이런 의미죠. 그죠? 요걸로도 헷갈리면은 이제 현재 시제가 가능한지, 동사면은 현재 시제 가능합니다. 형용사면은 안 됩니다. 선어말어미죠. 선어말어미. 는이나 뭐 니은 같은 거. 그죠? 또는 관형사용어미 있죠. 관형사용어미 는 요게 붙을 수 있으면 동사는 가능하고 형용사는 안 되고요. 또 명령형 어미 또는 청유형 어미 붙을 수 있으면 동사는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 쓸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 투자에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투자로 돈을 곱는 사람들이 많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곱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치? 너 투자하다가 대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투자하다, 너 곱는다, 돈 곱는다, 그러다 너 곱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너 그러다 돈 곱는다,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는이나 는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건 동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합니다. 2번 보세요. 곱다이는 규칙 용언이고 곱다 2와 곱다 3은 불규칙 용언이다. 칸이 없으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지우고. 규칙 용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미 어간이 규칙적으로 이제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만 교체되는 활용형에서 어간이 뭐 변화하더라도 규칙화할 수 있는 게 규칙 용언이고, 불규칙 용언은 그 단어만 그렇게 특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외워야 되는 활용형이 나타나는 경우를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건 쉽죠. 요거 2번 같은 경우 쉽지. 곱다 2 같은 경우는 곱다 2. 요거는 이거 얼굴이 참 곱다, 그지? 얼굴이 곱다. 여기에 만약에 곱에다가 r을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고와. 갑자기 비읍이 와가 됐죠. 그지? 반몸 w가 됐잖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죠.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그런 활용형 비읍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불규칙이 맞아요. 곱다 2는 이거 불규칙 맞아. 불규칙 맞아. 곱다 3 보세요. 곱다 3. 1, 2가 이제 1, 3이 문제죠. 1, 3이. 그럼 곱다 1부터 한번 볼까요? 곱다 1. 곱다 1은 아까 우리 뭐 돈을 곱는다. 너 돈 곱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예시 한번 생각해보요. 돈을 곱았다. 요걸 만약에 발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곱았다. 아이고 다시. 네. 지금 밖에서 뭐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곱았다 이렇게. 그냥 비읍이 올라가서 연음됐잖아. 이거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거 규칙이지. 그치? 그지? 1번은 규칙입니다. 이거 규칙. 이거는 규칙. 규칙. 자, 그럼 곱다 3을 볼게요. 곱다 3. 곱다 3. 이거는 손가락이 곱다 하거든. 손가락이 추워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곱았다 하면 어떻게 돼? 발음이 고왔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고봤 똑같아요. 따 이렇게 발음하죠. 고봤다. 규칙입니다. 이것도 규칙. 손가락이 고왔다 안 합니다. 손가락이 고왔다 하면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죠. 손가락이 추워가지고 안 움직인다. 아, 손가락 고봤어. 이렇게 오케이? 비읍 그대로 발음되니까 둘 다 규칙입니다. 만약에 얼굴이 고왔다 하면 다시 고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왔다가 되죠. 고왔 발음이 고왔다 이렇게. 표기도 고왔다라고 하고 비읍이 와가 되잖아. 이런 경우는 불규칙이죠. 우리가 고밭 과거 시제를 썼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를 딱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고봤다 이렇게 발음되고 아름답다의 곱다는 고왔다가 됩니다. 고왔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도 불규칙입니다. 이거 불규칙. 이것도 이거 불규칙. 이렇게 색깔을 잘못했네. 네. 얘는 이제 불규칙이고 얘는 불규칙이죠. 다시 이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한 거는 불규칙이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는 규칙이죠.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고 나머지 맞습니다. 곱고 말았다 이거 쓸 수 있고 곱다 2의 반대만 밉다 맞죠? 다 맞아요. 넘어갑시다. 13번 좀 어려웠어요. 네, 이건 지우지 말고 그냥 합시다. 14번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한자 문제가 하나 나왔어. 지향인데 일단 지우는 게 낫겠네요. 지우고 합시다. 일단 이게 지향과 지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일단은 지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지향은 내가 바라는 방향, 그지? 바라는 방향.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죠? 향자가 방향할 때 향자예요, 똑같아. 그럼 지자가 뭐냐? 이건 맞아요. 향하다 향자. 지자가 문제죠. 이 뜻지자, 이거는 이제 뜻지자고 뜻이 향하다 이런 의미도 뭐 물론 의미상 말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지자가 뜻지자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지금 뜻지자가 이게 알지자죠. 알지자 미안합니다. 알지자. 아는 것을 지향하다 이렇게 뭐 말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알지자 알다 지자 이게 지식할 때 지자예요. 아니고 틀렸고 뜻지자가 쓰여야 돼. 뜻지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심자 해가지고 뜻이 향하다. 바라는 방향. 내 뜻이 향하는 올바른 뜻이 향하는 방향. 올바른 방향. 방향을 추구하는 방향.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아요. 같게 되다. 능력, 진퇴 다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옆에 15번 보세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아는 거 찾는 겁니다. 가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동생 아우 정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대화 과정을 인용해가지고 동생이 좀 둔한데 내 귀에서 이명이 들린 이명 알죠? 이명? 귀에서 막 소리 들리는
근데 귀수에서 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이게 별과 같아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해서 말을 전달한다. 1번은 맞고요. 2번 나를 보니까 글로 이걸 비유했어. 글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나한테 달려있고 비방과 칭찬은 읽는 사람한테 남에게 달려있으니까 비유하자면 귀가 울리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하면서 어떤 아이가 내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데 너 내 귀에 들리는 이명 좀 들어볼래? 했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자기 귀를 갖다 대고 이명이 들리겠어요? 당연히 안 들리죠, 그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하면 아 답답한데 왜 안 들려? 나는 들리던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글을 아무리 써봤자 나 글 잘 썼지 해봤자 뭐 잘 쓴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남한테 달려 있다는 거야. 평가는. 그죠? 평가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그지? 창작을 해도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구분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보세요. 나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사례로 글에 관한 생각 표현하고 있다. 맞고요. 가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한다. 이런 말 없죠? 공감 슬퍼 안 합니다. 정답이 3번이고 4번 나의 서술자는 이명 현상을 통해 독자의 평가는 저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 그죠? 의도와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보세요. 한자 성어 문제 하나 나왔죠? 연목구어죠. 연목구어. 한자 성어는 최대한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한 100개 정도 이제 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노션에 올려놓을까 해요. 나중에 그것만 외워도 다 풀 수 있어요. 연목구어. 거기에 나와 있는 작년에 선생님 학생들한테 줬던 거에 다 있어요. 여기 이 한자 성어들이 나왔던 게 이거 양두구육이죠. 양두구육. 이건 이제 각주국어. 요건 이제 망향지탄이죠. 하나씩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 연목구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서 생선을 찾는다. 생선을 찾은. 못 찾죠? 불가능한 일. 맞죠? 그의 말 양두구육. 이게 뭐냐면 이제 양의 머리를 개의 머리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양의 머리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개야 이렇게 해서 신뢰할 수 없다. 맞고요. 각주구검은 강에서 이렇게 배가 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승객이 검을 떨어뜨려서 칼을 그래서 여기 배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배는 계속 가고 있는데 배에다가 X 표시해놨어. 그래서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 여기 표시 왜 했어요? 하니까 칼 떨어뜨린 자리 기억해 놓으려고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이미 여기 강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다 어떻게 뭐 기억을 하든 해야 되는데 배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배에다가. 그죠? 어리석은 사람. 맞고요. 망향지탄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슬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삼지탄이 있습니다. 삼지탄. 이건 그림 지우고 망향지탄 써놓고요. 삼지탄. 네, 망향지탄. 네, 풍수지탄. 맥수지탄이 있습니다. 맥수지탄. 망향지탄은 학문의 어려움. 그러니까 양이 여러 갈래의 길로 뭐 간다 이런 의미예요. 양이 여러 갈래의 길을 가서 양을 막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망향지탄이. 그래서 이거는 학문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 학문의 어려움.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표현한 거고,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한 뒤 슬픔.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 성에 보리가 밭이 막 생기는 거야.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성을 다른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성이 버려지니까 관리되지 않는 그 땅에 보리밭이 막 생기듯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그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망향지탄이 아니라 풍수지탄이 쓰여야죠. 이게 풍수지탄 바뀌어야 돼. 풍수지탄으로. 망향지탄이 쓰이면 안 되고 풍수지탄 써야 됩니다. 망향지탄 학문의 어려움, 학문의 길이 다양하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자, 17번 보세요. 17번은 정말 쉬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타동사 보세요. 밑줄 친 것만 보자고. 타동사에부터 피동의 의미를 더한다. 그러니까 피동사를 찾아라 이거죠. 피동사, 피동문. 자,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피동문은, 피동사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 없다, 목적 없다, 없음. 그지? 근데 사동사는 목적어 있다. 이걸로 구분하라고 쌤이 수업 때 자주 얘기하죠. 목적어 있음. 그죠? 왜냐면 사동사는 타동사야. 피동사는 자동사고. 그냥 그렇게 돼요. 피동 전미사가 붙으면 자동사 되고 사동 전미사 붙으면 타동사 돼요. 목적어 있나 없냐만 보면 돼. 봐봐. 쌤이 찾아볼게. 바로 고들은 목적어, 예쁜 꽃을 목적어, 풀을 목적어 있지? 1번에 없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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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동사예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뭐 의미 가지고 파악하면 시간 걸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물론 의미 가지고도 피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피동문은 당하는 입장이죠. 당하는 느낌. 뭔가를 당하는 거고, 사동사는 시키는, 지시하고 시키는 느낌이죠. 그죠? 의미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 우리나라에는 피동사, 피동문, 사동문이 애매해서 차라리 이렇게 구분하기 나아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장. 네, 마지막 장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쉬워요. 18번 가라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쉬워요. 가는 실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달 제 친구는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 들었죠? 주의 끌고 있어. 맞습니다. 나 통계 정보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매년 2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심각한 두뇌 손상을 입고 고생합니다. 80%가 두뇌 손상입니다. 콘크리트 지면에는 30cm 이하의 높이에서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통계 정보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두뇌 손상의 위험을 90% 정도 줄여줍니다. 저는 헬멧을 쓰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추장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요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이죠. 요 정도가. 그치? 하지만 요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헬멧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오토바이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틀렸죠. 정답이 3번입니다. 바뀌어야죠. 부정적인 면보다 뭘 강조합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4번 라는 문제 해결 방안에 따른 청자의 이익과 청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착용하세요. 그래서 신체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착용하세요. 그래서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19번 보세요. 이거 너무 쉽죠? 바로바로 볼게요. 자, 전우치가 그래서 기억은 이제 딱 보면은 전우치가 구름 속에서 도수를 행하여 왕현이로 몸을 변신을 바꿨어요. 몸을. 아니, 왕현이 모습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지. 도수를 부려서. 그래서 왕현이의 집으로 가서 그는 바로 내당으로 들어가 왕현이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았으나 집안 사람 누구도 전우치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우치죠. 기억은 전우치. 너무 쉽죠? 니은 보세요. 왕현이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지만 너는 어떤 놈이게? 왕현이가 전우치를 가르치면서 그지? 여기서 너는 전우치죠. 너 누구야? 왜 내 모습이야? 그죠? 저놈은 빨리 결박해라. 이것도 전우치죠. 내 모습을 변장했다 하면서. 그죠? 정답이 4번이죠. 이제 전우치가 말하기를 저놈을 몰아내쳐라. 요건 누굽니까? 왕현이죠. 뭐 이런 문제 냅니까? 그죠? 너무 쉽죠?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보세요. 20번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무진기행이랑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 우리나라에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나는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른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공기 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되어 있을 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틀렸어요.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무가 될 거다. 앞으로. 그지? 미래. 이거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무진에서 아내와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뭐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아내와의 부끄러운 기억? 뭐 이런 거는 있죠.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던 것이다. 뭐를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틀렸고. 3번 나는 어머니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 무진에 가고 이런 말도 없고요. 벌초. 4번 보세요. 4번.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게 있죠. 4번. 정답이 4번입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공상에 빠지고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 되었다. 4번 딱 있죠. 무진에 오면 공상에 빠지고 생각이 뒤엉켰다. 가장 적절한 건 4번입니다. 네, 이렇게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쉬웠습니다. 네, 쉬웠음. 2023 지역인재 9급 쉬웠습니다. 그 문법 문제 하나 빼고는 다 쉬웠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80점에서 85점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쌤은 이렇게 방향을 봐요. 기본적인 문법, 맞춤법 규정이죠. 어문 규정. 요게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이해력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 이해력. 많은 글을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작문, 이제 화법, 요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 지식 있으면 좋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난 영어를 좀 더 해야겠다면 그냥 안 해도 풀 수 있어. 이거는 문제만 보고도 이해력만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면 굳이 이제 안 해도 되고 이제 문학 있죠. 문학 같은 경우는 감상 능력만 있으면은 풀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문학 용어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독서 이해력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문법이나 어문 규정 알면 많이 할수록 좋고 문학 감상 능력이 중요하니까 감상하는 능력, 기본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문법 용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용어 바탕으로 이게 중요해요. 기본 용어. 작문화법은 시간 남으면 하고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랑 어휘 같은 거 있죠.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사자성어, 한자, 그치? 사자성어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독서 이해력을 가장 중시하고 기본적인 문법, 어문 규정 많이 외우고요. 문학도 기본 용어 바탕으로 감상 능력 기르고 한자랑 어휘는 시간 남으면 계속 보는 걸로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체계를 갖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